네, 안녕하세요. 주식픽입니다. 현재 시각 2022년 2월 15일 오후 4시. 방금 제 채널에 제가 오전에 촬영했던 영상이 하나 올라갔을 겁니다. 뭐 주린이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단타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단타를 뭐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영상을 보면서 좀 더 보완하실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장전, 장중, 그리고 장마감 했을 시에 뭐 투자자가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가 제시를 했으니까 그 한번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장 마감하고 나서 지금 증시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리고 시장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떠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고 혹은 돈을 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그렇게 길지 않을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뭐 미디어나 뭐 TV에서 뉴스 뭐 이런 곳에서 지금 제일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대립 관계에 대해서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전쟁 관련 이슈가 뭐 글로벌 증시 그리고 저희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러시아는 되려 지금 우리가 침공하는 게 아니고 방어하는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상태인데, 뭐 그에 관한 자세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뉴스 블로그 뉴스 이런데 잘 정리해 놓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진짜 간략하게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도를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지금 여기가 러시아, 여기가 우크라이나인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동쪽이나 남쪽으로 뻗어 나가자니 지금 뭐 다른 나라, 뭐 아시아 국가나 뭐 이런 부분이 막고 있고, 그 북쪽으로 나가자니 거긴 뭐 항구를 지을 수가 없죠. 거기는 뭐 빙산이라든지 거의 뭐 북극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런 극지방에 뭐 항구를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포섭을 해야 유럽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포섭하지 못하면 러시아는 완전히 고립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차피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원은 똑같은 건데, 아니 그 잘 포섭을 하면 되지 왜 침공을 하려 하느냐. 실제로도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에 임접한 부분,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친러 성향이 강하고 친러시아 성향이 강하고, 이쪽은 친유럽 성향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나토에 가입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잡으니까 우크라이나도 그러면 나토에 가입하면서 나토에 가입이 되면서 이제 서방 국가에 흡수가 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예 바닷길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서 고립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사유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국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궤변이긴 한데 공격은 하지만 이것은 방어다, 약간 그런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 중국 뭐 이런 글로벌적인 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금값이 엄청 올랐고, 그리고 원유 가격도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 때문에, 전쟁 위기감 때문에 이게 지금 치솟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혹은 코인 투자를 하고 혹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뭐 이러한 이유가 결국에는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 뭐 돈이 곧 권력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는 거고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도 투자를 활동을 하면서 보다 많은 수익, 보다 많은 자산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개인이 아닌 국가적으로 볼 때도 결국에는 화폐의 가치가 가장 핵심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결국 그 나라의 국력이고 글로벌적인 지배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달러 가격을 한번 검색을 해보죠. 지금 달러 환율이 아까보다 조금 내려왔네요. 아까 1200원까지 갔었는데, 최고가 1200원이 갔었는데 1199원이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위기감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에 돈이 쏠리고 있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이유는 1년으로 볼게요. 지금 1일 차트였고 지금 1년 선 차트인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 1년 전부터
전쟁을 한다고 했었습니까? 아니죠. 달러 가격은 작년부터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 3년으로 볼게요. 여기서부터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올라온 게 달러 가격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속단이라고 생각 들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오르고 있는 달러 가격 그리고 금값이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분쟁이 이 가격 상승에 환율 상승에 촉매 역할을 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금값도 한번 제가 검색해 볼까요? 금값 시세. 자, 보세요. 3개월이죠. 1년이죠. 3년입니다.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값은. 예, 이러한 현상을 뭐 글로벌 분쟁 때문에 그렇다, 안전자산으로 지금 돈이 쏠린다, 그것 때문에 라고 속단하면 큰 오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달러 가격 계속 오르고 있고 왜 그럼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냐. 너 말대로 그래,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것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건 이제 알겠다. 그럼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지금 아셔야 되겠죠.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시간이 좀 들 수도 있고 좀 복잡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고 이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혹은 이거 좀 약간 뻘소리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에 적극적으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영상이나 아니면 댓글로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뭐 의견에 답하기 위해서 제가 또 댓글을 달거나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금 멀리 한번 가볼게요. 이 코스피 차트를 조금 더 뒤로 한번 당겨 볼게요. 이제 601로 설정해 놓고 보시면은, 자, 이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팬데믹 터지고 나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증시가 바닥을 치고 그리고 시장에 돈을 풀면서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 있으실 거예요. 증시가 떨어졌고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소상공인이든 뭐 학생이든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소비 활동도 못 하고 돈이 완전히 묶여 있는 상태에서 시장도 빠지고 그 현금 풀어가지고 어떻게 좀 경제를 살리려고 글로벌적으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달러도 풀고 원화도 풀고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돈을 풀었는데 왜 주식이 오르냐?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알 때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좀 주의여서 이것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저도 상식적으로, 이론적이 아닌 상식적인 접근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화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물건이라고 생각합시다. 화폐가 공급이 많아지면, 물건의 공급이 상승하면 이것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이 월급으로 뭐 직장을 다니시는데 뭐 월 급여로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월 급여가. 그리고 백수이신 분은, 뭐 직장이 없으신 분은 당연히 급여가 없으시겠죠. 근데 저희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소득은 발생하겠죠. 뭐 100만 원이라고 따지죠. 계산하기 쉽게. 어떻게 보면 이건 1차원적으로 돈을 풀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1차원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푸는 방법이 뭐냐? 이자죠. 금리. 이것을 낮추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집을 사야 되는데 혹은 차를 사야 되는데 대출을 1억 정도 해야 된다. 근데 이자가 1%대다.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거의 한 달에 한 10만 원꼴로 내는 건데. 그렇게 되면 월세 살 바에는 당연히 전세 대출 땡겨가지고 대출 내서 전세로 사는 게 훨씬 저한테는 이득이겠죠. 즉 이자 금리가 낮게 되면, 내려가게 되면 대출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원금 플러스 대출의 상승, 게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도 낮아.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나가는 돈만 크지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서 내가 받는 300만 원이, 내 월급 300만 원이 이때는 가치가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이때의 300만 원과 이때의 300만 원은 가치가 달라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300만 원 받았는데 얘는 일도 안 하고 100만 원씩 뭐 지원금도 받고 그리고 뭐 낮은 금리로 대출까지 했네. 결국에 여러분의 소득은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게 되면 원화로서 가치가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하시게 되면 이게 소득이 생기는데 이 소득 발생분이 원화, 화폐로 가치가 저장이 되죠. 이게 뭐 미국이라면 당연히 달러일 거고요. 근데 이 화폐가 가치가 하락한다. 그럼 나의 근로로 소득이 발생한 이 소득분이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가치가 하락한다. 나의 근로의 가치가 하락. 요거는 이런 공식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이래서 과거를 지금 돌이켜보면 코로나 이후로 어떠한 게 올랐을까요? 어떤 게 올랐습니까? 딱 세 가지. 그게 뭐냐? 주식, 코인, 부동산.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만 해가지고 은행에다 그냥 보통 예금으로 박아놓으면 오히려 나의 근로가 같이 하락하기 때문에, 나의 월급이 하락하기 때문에 똑같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 풀린 돈이 주식으로, 코인으로, 부동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 넣지 않으면, 나는 그냥 근로만 하게 되면 나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달러도, 원화도, 유로화도, 뭐 위안화든 돈을 푼 나라들은 돈의 화폐 가치가 전체적으로 다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왜 달러 가격이 오르냐? 뭐 긴축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뭐 긴축이다, 뭐 자산 매입, 뭐 이런 느낌으로. 이 결론도 사실상 저는 100점짜리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시장에 지금 돈이 많이 풀렸고, 이 화폐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서 은행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게끔 해서 화폐 가치를 뭐 상승시켰다. 뭐 틀린 말은 아닐 건데 틀린 말은 아닌데 100점짜리 정답은 아니라고 보고, 여기서 니은 하나만 뺄게요. 긴축에서 기축통화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화폐입니다.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화폐의 가치는 곧 그 나라의 국력입니다. 화폐는 국력이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달러를 엄청나게 그냥 무제한 양적 완화로 달러를 찍어냈는데, 그럼 달러 가격이 지금 내려갔을 건데 지금 유독 달러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이유, 그거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냥 미국의 달러가 이 글로벌 경제에서 그냥 기준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달러를 찍어내면 그 찍어낸 분을 부담하는 거는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이 이 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가 무제한 양적 완화의 부담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화폐 쪽은 화폐, 금리, 은행, 뭐 정부, 뭐 가계, 뭐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학 원론, 뭐 경제학 개론, 뭐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바로 이해가 하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당연하게도 많으실 거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영상 안에서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딸려서 좀 촉박해서 따로 영상을 하나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서, 자,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하락하니까 당연히 물건 값이 오르겠죠. 그 물건 값 오르는 거를 저희는 인플레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가 발생하게 됐는데, 이 인플레가 발생할 때 조금 빨리 얘기할게요. 제 시간이 좀 없어서. 인플레가 발생할 때 화폐 가치뿐만이 아니고 요번에는 팬데믹 이후에는 이 인플레에 부추기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 운임비입니다. 운임비. 왜 운임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지난 장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H&M이나 뭐 페노션이나 이런 벌크선, 뭐 LPG LNG선, 뭐 이런 운임을 하는 그런 회사들, 혹은 그런 배를 건조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렇다면 운임비는 왜 올랐냐? 자, 팬데믹 이후로 모든 국가가 공급량을 줄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소비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생산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생산하고 재고가 쌓이면 그게 다 손실로 이어지니까 애초에 뭐 농작물이라든지 뭐 아니면 상품이라든지 뭐 어떠한 것이 됐든 생산 자체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한 생산량 하락인데, 자, 여기서도 아직 안 이어지겠죠? 왜 운임비로 올라가는지. 자, 제가 경상도 울산 출신인데 제 고향까지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울산에 뭐가 있습니까? 현대중공업이 있죠. 현대중공업에서 뭐 배를 많이 만들어요. 뭐 카고십도 만들고, 뭐 LNG, LPG 선도 만들고, 뭐 벌크 선도 만들고. 자, 이 배를 수출을 할 때 빈 배가 가지 않아요. 빈 배가. 애초에 배를 건조해서 다른 나라로 보낼 때 이 배 안에 어떠한 상품이든 채워서 보내요. 뭐 예를 들어 자동차를 채워서 보냈다. 자, 그러면 뭐 아르헨티나나 남미 국가에 도착했을 때 이 자동차를 내려주고 이 배가 다시 또 빈 배가 가진 않아요. 빈 배로 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손실이거든요. 어떠한 상품이든 일단 채워서 또 다른 나라를 보내요. 그럼 뭐 남미에서 뭐 커피를 실었다. 그리고 뭐 이 커피를 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뭐 대만으로 보냈는데 대만에서는 또 뭐 반도체를 실어왔다. 이런 식으로 배는 글로벌적으로 계속 뺑뺑뺑 돌면서 어떠한 상품이든 채워서 돌아다녀야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근데 생산량이 하락했죠. 배에 채울 게 없는 거예요. 그 빈 배가 가야 되는데 그 손실이 났는데, 이 손실 뭐 손해 보는 장사는 장사꾼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 이것을 결국에는 운임비를 올려치기를 해서 손해를 메꾸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화폐 가치도 하락하고 운임비도 올려가면서 인플레도 같이 플러스가 되면서 지금같이 좀 극악무도한 그런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좀 복잡하실라나 싶긴 한데,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쿠팡에서 뭐 비타민을 샀다. 종합 비타민을. 이거를 뭐 한 3만 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이 상품 가격이 3만 원일까요? 아니죠. 배송비 붙어야 되죠. 배송비가 5,000원. 요새 배송비 장난 아니잖아요. 요새 뭐 식당에서 뭐 배달 시켜도 뭐 음식값보다 배달비가 더 비싼 판이니까. 그러면 얘는 35,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배달을 했다고 따져보죠. 그럼 미국에서 이게 뭐 한 40불? 이라면 환율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율까지. 환율 플러스 배송비까지. 이게 이 상품의 진짜 가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뭐 자원이 많이 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화폐 가치가, 지금 원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값은 지금 거의 1200원까지 찍었고, 거기다 인플레까지 심해. 증시가 좋아질 수가 없겠죠, 당연히. 아니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증시에서 그럼 뭐 손가락만 빨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 제가 적어드린 이 텍스트 안에 지금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뭘 사야 될지. 자, 긴축 나왔죠.
금리 올린다고 했죠. 은행으로 다시 돈이 들어온다고 했죠. 지금 외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곳이 금융 쪽입니다. 은행 쪽.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외인들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 섹터는 은행 쪽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인플레를 말씀드렸습니다. 인플레, 거기다 운임비까지. 운임비는 뭐 H&M, 뭐 현대상선, 뭐 페노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인플레. 인플레가 뭐 상품 가격이 이제 엄청 오르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뭐 구리 관련주, 뭐 철광석 관련주, 뭐 금 관련주, 뭐 원유 관련주 이런 걸 사야 되느냐? 저는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는 생각해요.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근데 오히려 이럴 때는 좀 더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후 4시에 아마 지금 올라간 영상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ETF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뭐 WTI 원유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라든지 뭐 구리, 철광석 이런 ETF도 저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편이에요. 뭐 여기서 잠깐 뭐 홍보 아닌 홍보를 좀 제가 좀 해드릴 텐데, 제 뭐 주식 시그널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채널은 아닌데 제가 공대표라고, 어떻게 보면 저의 뭐 투자 파트너라고 하면 되려나?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뭐 오프라인 상으로도 좀 친하게 지내는 친구고, 뭐 그 공 대표님이 뭐 저한테 도움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제가 그 공 대표님께 뭐 도움을 드린 경우도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 주식 시그널 채널에서 아마 몇 달 전에 WTI 원유를 추천한 영상이 올라갔어요. 그때 만약에 매수를 하셨으면 아마 아무리 못 잡아도 100% 이상의 수익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주식 시그널 채널도 그렇고, 뭐 제가 운영하는 주식픽 채널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완전 학고 채널이라서, 학고라서 뭐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다. 네, 그렇고 일단 뭐 오늘 장 마감하는 입장에서 한번 오늘 어떤 게 강세였는지 잠깐만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을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띄워놓는 편이거든요. 이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오후 4시에 올라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면은 여기 뭐 인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인버스나 곧버스도 좀 자주 타는 편이라서 이렇게 또 따로 정리를 해놨고, 보시면 이제 천연가스 선물이 7.54%, 금도 오르고 구리도 오르고 지금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베스팅닷컴에서 원자재 가격과 환율 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주류 쪽도 좀 셌어요. 무학이나 풍국주장 이런 애들. 일단 주전 가격이 한 7% 정도 올랐다고 하고, 그리고 맥주를 뭘로 만들까요? 보리로 만들죠. 보리 가격도 지금 폭등하고 있어가지고 이쪽도 좀 장중에 셌는데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지, 종이 이쪽도 좀 셌습니다. 무림 페이퍼가 지금 15% 정도 올랐는데, 지금 유럽에서 지금 종이가 부족하대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팬데믹 한참 심할 때, 뭐 지금이 제일 심한 상태긴 한데, 뭐 포장재, 뭐 배달 관련 뭐 그쪽으로 지금 섹터가 엄청 급하게 쐈잖아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품에 붙일 라벨 용지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데 뭐 무림 페이퍼는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국일 재질은 또 떨어졌네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래서 어떤 이 회사가 정확하게 어떤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지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국일 재질 같은 경우에는 뭐 담배 필터, 뭐 스테인리스 그 뭐 마모 방지용으로 이제 사용되는 뭐 어떠한 그런 종이를 만든다고 하는데, 뭐 당연히 뭐 상품에 붙일 라벨하고는 그래도 거리가 많이 멀겠죠. 그나마 여기 쪽이 그 상품 라벨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상승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끝으로 정말 강했던 종목, 싸이월드 관련주들이 엄청 쌌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트로메디금 30% 갔고, 뭐 초록뱅 컴퍼니 같은 경우 2%밖에 안 올랐다. 뭐 한컴 MDS도 2%밖에 안 올랐다. 이것도 이 사실관계, 지금 싸이월드와 이 회사의 지금 명백한 사실관계, 팩트 체크를 잘 하셔야 종목을 좀 들어가실 때 크게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싸이월드 지분율이 한 27%? 30%? 저도 지금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최대 주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한가를 때린 거고, 뭐 NHN 벅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싸이월드에 BGM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상한가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장마감에 하시면서 이제 제가 뭐 이슈나 장중에 있었던 이슈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이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또 욕심이 나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이 현금 흐름이 2020년도 팬데믹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디를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장중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간략하게밖에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게 말해놓고 조금 남사스럽긴 한데, 이게 뭐 과연 장 마감 시황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좀 제가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뭐 영상 보시다가 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부분이 있으면 뭐 가감 없이 댓글 달아주시면은 또 성심성의껏 제가 대댓글 달아드리고요. 뭐 댓글로 부족하다 싶으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으로 아예 컨텐츠화 해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장 잘 준비하셔서 내일 장에서는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만 물러가겠습니다.